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2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1차 시 수업은 5장 화학 포텐셜과 깁스 분포에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열평균 에너지 및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주차 3차 시 깁스 인자와 깁스 합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깁스 인자는 볼츠만 인자를 일반화한 것이고, 여기 이제 케미컬 포텐셜과 입자수가 볼츠만 인자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됐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 깁스 인자의 합을 우리가 이제 대분배 함수, 그래서 깁스 썸을 그랜드 파티션 펑션 해가지고 모든 깁스 인자를 모든 n과 모든 s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게 우리가 이제 대분배함수 grand parti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입자수의 평균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 grand partition function g를 우리가 구하면 kt partial lng 분의 partial 우리가 chemical potential로 미분을 해주거나, 아니면 램다 d lng d 램다에서 램다 절대적 활성도라고 하는 놈으로 미분을 해주거나 해서 n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적 활성도 램다와 화학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의 관계는 램다는 exponential mu over kt 혹은 베타 뮤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12주차 1차 시 열평균 에너지 및 예제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대분배 함수로부터 열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위계에 대한 열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열평균 점유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화학 포텐셜의 관계, 화학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특별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분배 함수, grand parti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깁스 인자, exponential beta n mu minus epsilon sub s라고 하는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준 게 그걸 우리가 이제 깁스 썸이라고 하는데, 그놈이 대분배 함수고, 이 대분배 함수를 우리가 일단 얻게 되면 열평균 에너지, 어떤 개의 열평균 에너지, 엡실론의 평균값을 보통 우리가 U, 열평균 에너지고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구할 수 있고, 어떤 물리량의 평균값은 그 물리량에 해당되는 S 스테이트의 에너지 곱하기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게 열평균 에너지의 에너지의 평균값이 됩니다. 우리가 요 깁스 인자에서 익스포넌트 부분 n뮤 마이너스 엡실론,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의 평균값은 우리가 이 그놈 곱하기 우리가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n과 s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평균값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계산을 해보면, 이 놈은 지금 제가 n뮤 마이너스 엡실론 서브 s를 제가 x, 라지 x라고 제가 치환을 했으면, 치환을 했는데 이 놈은 이제 라지 x의 exponential 베타 x 이렇게 되겠죠. 그 x times exponential 베타 x를 제가 베타에 대해서 exponential 베타 x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그 값이 x times exponential 베타 x가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이제 이 베타라고 하는 그 미분 연산자는 썸메이션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이건 깁스 썸이 되니까 요놈이 바로 대분배 함수 grand partition function이 되니까 얘는 zg분의 1의 dg d 베타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z분의 1의 dg d 베타는 dd 베타의 로그 g, 로그 값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 값이 z분의 1의 dg d 베타. 이 관계식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문제 푸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식이니까 내가 로그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의 평균값은 요
뮤라고 하는 건 케미컬 포텐셜이니까 케미컬 포텐셜의 평균값은 없고 요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은 n의 평균값 곱하기 뮤 마이너스 이 엡실론의 평균값과 같기 때문에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의 평균값은 n의 평균값 곱하기 뮤 마이너스 열평균 에너지 엡실론의 평균값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의 평균값은 z분의 1 dg d 베타 혹은 dd 베타의 lng라고 했는데 요 놈은 n의 평균값 곱하기 화합 케미컬 포텐셜 마이너스 열평균 에너지의 평균값이 되니까 열평균 에너지 U라는 건 어떻게 되죠? U는 n의 평균값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n뮤 마이너스 엡실론의 평균값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수 n의 평균값은 이미 구했죠. 그래서 n의 평균값은 KT LNG D LNG KT LNG를 뮤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이 로그 대분배 함수를 케미컬 포텐셜 뮤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준 것과 같고 혹은 이놈을 우리가 절대적인 활성도 램다로 미분을 해주면 이놈은 램다의 d lng d 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요 식 중에 첫 번째 뮤로 미분한 거를 우리 갖다 활용을 해보면 요 n 자리에 KT 곱하기 뮤 KT의 d lng d 뮤 마이너스 요놈의 평균값은 dd 베타의 lng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제가 이제 KT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베타분의 1로 제가 이제 좀 치환을 해서 베타분의 뮤 d 뮤 마이너스 dd 베타의 요 lng는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를 좀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거는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로그값 lng를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미분과 우리가 템퍼러처에 대한 미분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평균 에너지는 뭐 두 번째 식을 써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식을 써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론인 이준익에 대한 깁섬은 우리가 이제 대분배함수 Grand Partition Function이라고 했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인 준위는 비어 있거나 이게 두 준위가 있어요.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론은 2준위계 이걸 우리가 2레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2레벨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0인 준위는 비어 있거나 또는 두 준위 중 한 곳에 한 개의 입자가 점유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상태를 가질 때 이 개의 대분배 함수 깁스 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단 동시에 두 준위에 한 개씩 입자가 점유하는 경우는 배제한다.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한 상태는 뭘까요? 이 대분배 함수는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 놈을 살짝 변형해서 절대적 활성도 램다는 익스포넨셜 베타뮤라고 했으니까 뮤 오브 KT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절대적 활성도로 나타내면 sum of all states 램다의 n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epsilon sub 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가능한 상태는 어떻게 했죠? 이 준위계에서 처음 0인 준위는 비어있거나 0인 준위는 이렇게 비어있거나 또 두 준위 중에 한 곳에 한 개의 입자가 점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다 비어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0의 입자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엡실런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대분배 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에너지 레벨에서는 전체 그러면 에너지는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에너지는 0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너지는 0인 준위에 있으니까 에너지는 0일 테고 여기는 에너지가 엡실런에 하나의 입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는 엡실런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점유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입자가 있나요? 입자가 없으니까
점유수 n은 0일 테고 두 번째 스테이트는 입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에도 입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깁스 인자라고 하는 건 깁스 인자가 람다 n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니까 람다의 0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그래서 그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람다의 1승 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가 0. 그래서 이놈은 램다가 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입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램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요게 이제 깁스 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깁스 인자를 다 썸메이션 해준 게 바로 대분배함수 깁스 합이 되니까 ZG는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1 더하기 람다 더하기 램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요게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서 요렇게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대분배함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의 열평균 입자수를 구하시오. 개의 열평균 입자수 n은 z분의 1의 sum of all state의 n times 그 다음에 깁스 이제 exponential n mu minus epsilon sub s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 놈은 깁스 우리가 대분배 함수는 1 더하기 램다 더하기 램다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게 분모가 들어갈 테고 첫 번째는 n이 0이고 깁스 인자가 1 그래서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램다 더하기 1 곱하기 램다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그래서 우리가 열평균 입자수는 요 분모 z분의 람다 더하기 람다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열평균 입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요 놈은 이제 분자를 묶어주면 램다로 묶어주면 z분의 램다 곱하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고 요 빨갛게 쓴 부분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은 우리가 이 대분배 함수를 램다로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이 되죠. 그래서 빨간 부분은 dg d 램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놈은 람다 곱하기 d lng d 램다 우리가 그 열평균 입자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마지막처럼 우리가 그 절대적 활성도를 통해서 램다 곱하기 dlng d램다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대분배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요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 아까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개의 열평균 입자수를 구해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질문이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를 구하시오. 이 질문이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를 갖는 열평균 입자수 이렇게 질문이 좀 달라졌죠. 살짝 달라졌죠.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셨나요? 그래서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는 z분의 1의 sum of all state의 n 엡실론 곱하기 우리가 이제 깁스 인자 램다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엡실론인 상태의 입자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z분의 이게 대분배 함수분의 요거 n 엡실론을 갖는 놈의 입자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n 엡실론은 1이 되고 1 곱하기 람다의 1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그 에너지 엡실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차이점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이 시스템의 열평균 입자수는 이렇게 주어지고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과식을 얻어야 한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개의 열평균 에너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열평균 에너지가 얼마냐? 개의 열평균 에너지는 에너지의 평균값이니까 이걸 Z분의 1에 sum of all state의 epsilon sub s times 깁스 인자를 하거나 요 놈은 이제 절대적 활성도로 나타내지면 epsilon sub s의 램다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sub s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계산해주면 Z 대분배 함수분의 에너지가 0인 놈의 깁스 인자는 1. 그래서 0 곱하기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램다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램다의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두 항은 다 0이죠. 그래서 분자를 보면 엡실론 타임스 램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니까 이 결과식은 뭐냐 하면 에너지 엡실론 곱하기 그 엡실론을 갖는 열평균 입자수를 곱해 준 것이 이 개의 열평균 에너지다. 그래서 개의 열평균 에너지는 에너지 엡실론 타임스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그 엡실론을 갖는 열평균 입자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 깁스썸은 어떻게 구하고, 열평균 입자수는 어떻게 구하고,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열평균 입자수는 어떻게 구하고, 이 개의 열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연습 문제 7번 문제인데, 연습 문제 7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수소 원자들로 구성된 개에서 개가 있는데 이 원자 한 개 이상, 수소 원자 한 개의 상태는 다음 네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네 가지죠? 이 전자수가 하나도 없을 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전자수가 하나가 있을 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빅 델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플러스 2분의 델타도 가질 수가 있고 전자수가 두 개일 때의 에너지는 2분의 1 스몰 델타 이러한 네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깁스합 대분배 함수를 구하죠. 요 경우에 대분배 함수를 구하면 먼저 깁스 인자 요거에 해당되는 깁스 인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깁스 인자는 익스포넨셜 베타의 n뮤 마이너스 엡실론 서브 s 혹은 절대적인 활성도로 나타내주면 얘가 람다의 n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s니까 얘는 람다의 0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델타 그래서 람다의 0승 익스포넨셜 2분의 델타 베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절대적인 활성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람다의 1승 익스포넨셜 플러스 2분의 빅 델타 베타 세 번째는 람다의 1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빅 델타 베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람다의 2승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스몰 델타 베타 우리 이제 몇 번 지금 했으니까 깁스 인자는 입자의 수 그리고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깁스 인자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놈을 다 더해준 게 바로 깁스합 혹은 대분배 함수 그랜드 파티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2분의 스몰 델타 베타 더하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2분의 빅 델타 베타 더하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빅 델타 베타 더하기 람다의 스퀘어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스몰 델타 베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분배 함수를 얻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당 전자의 열평균 점유수를 구하시오. 열평균 점유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열평균 점유수는 우리가 대분배 함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놈을 절대적인 활성도로 미분해주면 램다의 DLNG
d 램다 이렇게 되니까 이 로그 값을 lng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z분의 람다 dg d 램다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z분의 람다 dg d 램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이 대분배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건 쉽잖아요. 여기 람다가 그냥 앞에 그만 나와 있으니까 이 놈은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대분배 함수고 람다 있고 그다음 요 놈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익스포넨셜 2분의 델타 베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베타 더하기 2 램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베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평균 점유수를 얻었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트를 갖는 수소원자계에서의 대분배 함수 그 다음에 입자의 열평균 점유수 n의 평균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열평균 점유수가 1이 되는 평균 점유수가 1이 되는 조건을 찾으시오. 조건을 구하시오. 그리고 또한 이때 화학 포텐셜 뮤와 여기 이제 델타, 스몰 델타의 관계를 구하시오. 뭐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의 평균값이 열평균 점유수가 1이 되는 조건은 그냥 좌변이 1이 되니까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야 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좌변 익스포넨셜 2분의 스몰 델타 베타 더하기 램다 익스포넨셜 2분의 빅 델타 베타 더하기 램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빅 델타 베타 더하기 램다 제곱에 이놈은 이제 이게 분자하고 같아야 된다. 여기 똑같은 거 없나요? 같은 식 캔슬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과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은 서로 같은 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 놈하고 요 놈이 캔슬이 되면 이제 남는 거는 익스포넨셜 2분의 스몰 델타 베타는 여기 람다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베타를 지금 우변으로 보내서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 람다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람다 제곱은 우리가 람다 제곱은 익스포넨셜 델타 베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램다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2분의 델타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활성도를 이 델타로 나타내 줬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활성도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활성도하고 케미컬 포텐셜 간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램다는 익스포넨셜 뮤 베타 요게 이제 람다 그 절대적 활성도의 정의니까 익스포넨셜 뮤 베타하고 익스포넨셜 2분의 델타 베타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뮤라고 하는 놈이 2분의 델타. 그래서 이 화학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과 델타와의 관계는 요 n이 1이 되는 조건에서는 뮤는 2분의 스몰 델타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12주차 1차시 열평균 에너지 및 예제에서는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열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깁썸을 알면 깁썸 곱하기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어떤 S 스테이트의 에너지와 깁스 인자를 곱해서 그걸 모든 가능한 N과 S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제 두 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런인 two level system 이준위계에서의 깁스합, 뭐 열평균 에너지, 뭐 열평균 에너지, 열평균 입자수 등등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열평균 수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수소원자로 구성된 계에서의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의 열평균 점유수와 화학 포텐셜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주차 2차 시 페르미 디락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함수 시간에는 우리가
그 페르미 디락, 이 12주차 2차 시 수업은 이제 양자 통계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 함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